그 한마디가 수십 년 인연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 친한 사이를 깨뜨리는 건 배신이 아니라 가벼운 한마디다. 우리가 잃는 대부분의 관계는 한마디를 참지 못해 벌어진다. 가깝다는 이유로 가볍게 던진 말이 아무 일 없었던 순간처럼 지나가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금이 생기고 천천히 관계의 온도를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가 한마디를 넘지 못해 멀어지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별은 늘 큰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말의 가벼움 속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말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고요해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되는 이유는 그 단순한 진실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는 말로 상처를 남기기보다 말로 관계를 단단히 잇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말의 절제, 마음의 배려, 상황에 맞춘 대화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내 삶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약용이 남긴 통찰을 따라 말의 지혜를 살피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첫 번째 금기자식 자랑.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세상에 알리고 싶고 손주가 귀여우면 누구에게든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전하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옛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원 영색이면 선인이 희하다. 말을 꾸미고 얼굴빛을 꾸미면 그 속에 참된 인정은 드물다는 뜻입니다. 자식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뜻으로 꺼낸 말이 상대에게는 꾸며진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명문대를 갔는데 손주는 벌써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듣는 이는 자신의 자식과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한다 해도 속으로는 씁쓸함이 남습니다. 어느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영어대회에서 1등 했어. 요즘 애들 중에 이렇게 똑똑한 애 드물지. 옆에 앉은 친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친구의 손주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랑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처지를 헤아리지 않는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 자식의 성취를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는 관계를 지키는 지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도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자랑은 나눔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비교가 되어버립니다. 기쁨은 나눌 수 있지만 비교는 마음에 남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꺼내기 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오래된 관계를 지키는 말의 예의입니다. 2부 두 번째 금기돈 이야기. 돈 이야기만큼 조심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이야기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을 드러내면 마음이 멀어진다. 돈이 많다는 말도 돈이 없다는 말도 모두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이 어르신과 최 어르신이 시장 앞 평상에 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이었습니다. 집도 가깝고 자식들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이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강남에 집을 샀어. 요즘 강남 집값이 얼마인데 말이야. 자랑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최 어르신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래, 잘 됐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최 어르신의 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집까지 팔아 전세로 옮긴 참이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아들에게 보탤 돈도 없어
밤마다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들은 친구의 말은 축하보다 비교를 먼저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든 걸까? 무엇을 잘못한 걸까? 마음속에서 자책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르신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젊은 사람들이 집 사기 힘들잖아. 그래도 우리 아들은 운이 좋았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 어르신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운이 좋다는 말이 우리 집은 운이 없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평상을 함께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최 어르신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집에 일이 있어서. 사실 집에 급한 일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가 힘들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시장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오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돈 자랑이 관계의 벽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돈 하소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동네 이야기입니다. 노 어르신과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 일하며 서로의 삶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노 어르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어. 병원비는 자꾸 나가고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한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이러다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거 아닌가 싶어. 노 어르신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어르신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한 어르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 어르신처럼 하소연을 늘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만났을 때도 노 어르신의 이야기는 비슷했습니다. 약값이 또 올랐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한 어르신은 점점 만남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도와줄 수도 없고 위로의 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돈 걱정 이야기만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한 어르신은 노 어르신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만나자는 말에도 다른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돈 하소연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를 자랑하면 시기를 부르고 가난을 드러내면 동정을 강요한다. 돈 이야기는 양날의 칼입니다. 많다고 해도 문제고 없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형편이 어려우면 내 말은 자랑처럼 들립니다. 상대가 나보다 형편이 나으면 내 하소연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돈 이야기는 가급적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있어도 없는 듯이, 없어도 있는 듯이. 이것이 관계를 지키는 겸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삽니다. 그 형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여유로워 보여도 속으로는 빚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검소해 보여도 속으로는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진짜 형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돈 문제는 더욱 민감해집니다.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는 처지인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처지인지 그 차이가 자존심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돈 이야기가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관계를 오래 이어가려면 상대의 경제 상황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잘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힘들다고 하소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서로를 편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돈은 있어도 없는 듯이 이 겸손이 관계를 지킵니다. 3부 세 번째 금기 과거의 프레임으로 단정하는 말. 사람은 변합니다. 어제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옛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신후일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사람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너는 원래 그렇잖아. 여전히 어리버리하네. 여전히 센스 없네. 이런 말들이 그렇습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단정하는 말. 이것이 상대의 자존심을 흔듭니다. 어느 마을에 강 어르신과 윤 어르신이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40년 전, 윤 어르신은 술을 좋아했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곤 했고, 가끔은 동네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강 어르신은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 어르신은 30년 전 술을 끊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스스로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마을 일에도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윤 어르신도 참석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술을 권했습니다. 윤 어르신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술을 안 합니다. 그때 강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 형은 원래 술을 좋아했는데 나이 들어서 몸이 안 좋아진 거지. 그리고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취해서 다녔잖아. 한 번은 길에서 넘어져서 말이야.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윤 어르신은 웃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을 노력해서 바꾼 자신의 모습이 한순간에 과거로 돌아가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30년 전 그 모습으로만 기억할까?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윤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변하지 않은 사람인가? 30년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자책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윤 어르신은 마을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강 어르신을 마주치는 것도 피했습니다. 과거의 프레임으로 단정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강 어르신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윤 어르신이 왜 화가 났는지, 그저 옛날 이야기를 꺼낸 것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과거로 묶는 것은 그의 성장을 부정하는 일이다. 사람은 변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모습만 기억하는 것. 이것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원래 그래. 여전히 그렇구나. 이런 말들은 상대의 변화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설령 변하지 않았다 해도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을 꺾는 말이 바로 과거로 단정하는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자존심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때의 실수나 부족함을 평생 기억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지금의 모습을 봐주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로, 단정이 아닌 존중으로. 이것이 관계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다른 마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 어르신과 송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송 어르신은 젊었을 때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송 어르신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열리는 한글 교실에 다녔고 매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이제는 신문도 읽고 편지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 어르신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늦었지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어느 날 김 어르신과 송 어르신이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송 어르신이 버스 안내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송 형, 글씨가 그렇게 작은데 보여? 원래 글 읽는 거 서툴잖아. 송 어르신의 손이 멈췄습니다.
몇 년을 노력해서 배운 것을 한순간에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요즘은 좀 읽을 수 있어.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나의 노력을 봐주지 않는 걸까? 왜 과거의 모습만 기억하는 걸까? 그날 이후 송 어르신은 김 어르신 앞에서 글을 읽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프레임이 현재를 가린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많이 달라졌네. 그동안 노력했구나.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를 보는 것, 단정이 아닌 인정을 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말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매일 새로워집니다. 그 새로움을 존중할 때 관계도 새로워집니다. 4부. 네 번째, 금기 요청받지 않은 충고. 충고는 때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청받지 않은 충고는 상대에게 상처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얻는 것은 따뜻한 한마디에서 비롯된다. 충고가 아닌 공감. 이것이 관계를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정자에 3명의 어르신이 모였습니다. 박 어르신, 오 어르신, 그리고 장 어르신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어. 병원에도 다녀봤지만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래. 무릎이 아프면 정말 힘들지. 공감의 말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오 어르신을 보며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장 어르신이 끼어들었습니다. 박 형, 그건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나는 매일 아침 산책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박 어르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했어야지. 지금이라도 운동 시작해봐. 장 어르신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30분씩 걷고 스트레칭도 꼬박꼬박 해.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거야. 박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운동을 하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조차 힘든데 어떻게 산책을 하라는 건가. 장 어르신의 말은 충고가 아니라 자랑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잘 관리했다는 자랑. 그리고 너는 관리를 못했다는 지적. 박 어르신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짧게 대답하고는 침묵했습니다. 정자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오 어르신도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장 어르신만 자신의 건강관리법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정자에 나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장 어르신을 만나면 또 충고를 들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요청받지 않은 충고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히 그 충고가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일 때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잘 됐어. 너도 그렇게 해봐. 이런 말은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말입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건강 상태도 다르고 경제적 여유도 다르고 주변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방법을 일반화해서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 이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다른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과 정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정 어르신의 아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새 직장을 찾을 수 있을지, 생활은 어떻게 할지,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김 어르신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직장을 잃었어. 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네. 김 어르신이 바로 말했습니다. 그건 아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 일자리가 어디 없어? 정 어르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조카는 이직을 3번이나 했는데 그때마다 더 좋은 데로 갔어. 결국 본인 하기 나름이야. 김 어르신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정형 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라고 해. 집에만 있으면 안 되지. 정 어르신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이력서를 넣고 면접도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점점 지쳐갔고 정 어르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김 어르신의 말은 아들이 게으르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보기엔 너무 까다롭게 고르는 것 같아. 일단 아무 데라도 들어가야지. 김 어르신은 자신의 생각을 계속 말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고마워.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 정 어르신은 김 어르신을 피했습니다. 고민을 나누려 했던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충고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요청했을 때 비로소 충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청받지 않은 충고는 간섭이 되거나 무시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공감에서 시작되고 충고는 신뢰에서 힘을 얻는다. 먼저 공감하는 것,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힘들겠네. 걱정이 많겠어. 이런 말이 때로는 어떤 충고보다 위로가 됩니다. 상대는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자신만의 경험과 지혜가 생깁니다.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상대가 원할 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 상대의 의견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충고를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요청받지 않은 충고는 상대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가 너보다 더 안다는 뜻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러니 충고는 신중해야 합니다. 공감이 먼저고 충고는 그 다음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말의 지혜입니다. 5부 5번째 금기편 가르는 말. 세상에는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옛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누워도 꾸는 꿈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정치와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믿는 바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할 때 관계는 깨집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동네 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이 어르신과 조 어르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농사를 지으며 기쁨도 슬픔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날 누군가 뉴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조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대화는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르신 한 분이 특정 정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도 저쪽 당은 좀 나은 것 같아. 이 어르신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쪽이나? 저쪽이야말로 문제투성이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 어르신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조 어르신은 이 어르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어르신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쪽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그 순간 조 어르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도 그쪽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르신의 말이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조 형은 어떻게 생각해? 누군가 물었습니다. 조 어르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나는 잘 모르겠어. 결국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계속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거야. 누가 봐도 저쪽이 잘못했어. 단정적인 말투였습니다.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조 어르신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봐야겠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친구인데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뜸해졌습니다. 이 어르신은 여전히 정치 이야기를 자주 꺼냈고 조 어르신은 그런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50년 우정이 정치 이야기 하나로 금이 간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념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정도 함께 사라진다. 사람은 각자의 경험으로 세상을 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겪어온 일들이 다릅니다. 그러니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은 틀렸어. 이렇게 단정하는 순간 대화는 끝나버립니다. 특히 정치와 이념은 사람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과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사회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해. 조금만 힘들면 그만둬 버리지. 한 어르신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 때와는 상황이 다르잖아. 박 어르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야. 그건 핑계야.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도 참고 살았어. 한 어르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으로 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편드는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는 거야. 그 말이 한 어르신을 향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한 어르신의 손주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손주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손주의 선택을 존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박 어르신의 말은 그런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 다른데? 박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세대가 다르면 생각도 다를 수 있지. 우리 기준으로 판단할 수만은 없어. 한 어르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건 너무 관대한 거야. 박 어르신이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서로 불편한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친할수록 신념의 충돌은 더 깊게 박힙니다. 오래 알아온 사이일수록 서로 이해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와 동의는 다릅니다. 상대를 이해한다고 해서 상대의 생각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도 존중해.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정치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굳이 서로의 생각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는 채로 두는 것이 때로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친구는 소중합니다.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어떤 주제는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상대의 신념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오래된 관계를 지키는 말의 예의입니다. 같은 꿈을 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꿈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상대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좋은 말은 관계를 살리고 나쁜 말은 관계를 죽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식 자랑, 돈 이야기, 과거의 프레임으로 단정하는 말, 요청받지 않은 충고, 편 가르는 말. 이 5가지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를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기쁨만 생각하고 상대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만 내세우고 상대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상대의 생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상대에 대한 배려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오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 친구는 몇 년 전 작은 말다툼 끝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르신은 후회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배려했더라면, 지금도 함께 차를 마실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친구는 세상을 떠났고 다시 만날 기회는 영영 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만난 사람을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과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니 함부로 끊어서는 안 된다. 오래된 인연은 소중합니다.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울던 친구, 힘들 때 서로 의지했던 이웃, 그런 관계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랜 인연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는 항상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말이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생각을 거친 뒤 말을 꺼내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식 자랑을 하고 싶을 때 상대의 상황을 먼저 떠올려 봅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고 싶을 때 상대의 형편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과거를 언급하고 싶을 때 상대가 얼마나 변했는지 먼저 봅니다. 충고를 하고 싶을 때 상대가 원하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싶을 때 상대의 생각도 존중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많은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때로는 말을 하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침묵이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만이 답은 아닙니다. 좋은 말은 많이 해도 좋습니다. 오늘 건강해 보이네. 같이 있으니 좋아. 고마워. 이런 말들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칭찬과 격려, 감사와 위로. 이런 말들은 상대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겨울을 견디는 힘이 된다.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합니다. 비교하는 말이 아니라 인정하는 말을, 단정하는 말이 아니라 존중하는 말을, 충고하는 말이 아니라 공감하는 말을. 이런 말들이 관계를 다리처럼 이어줍니다. 반대로 자랑하는 말, 하소연하는 말, 과거에 묵는 말, 강요하는 말, 편 가르는 말. 이런 말들은 관계를 벽처럼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놓을 것인가, 벽을 쌓을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넬 것인가. 오래 알아온 친구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그 말이 관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경험이 쌓인 만큼 말의 무게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짧은 만큼 한 번 한 말을 되돌릴 기회도 적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는 말을 마지막 말처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을 건네는 방식, 관계를 지키는 지혜. 이 모든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말은 다리가 되기도 하고 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말로 다리를 놓을 것인가? 그 다리 위로 따뜻한 마음이 오가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인연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